동그랑땡만 먹지 마세요. 동그랑땡 세상에서 제일 맛있게 먹는 방법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세한 계량은 설명란에 적어 놓았습니다. 동그랑땡에 넣어줄 야채를 썰어줍니다. 부추 30g, 당근 30g, 양파 30g, 대파 흰 부분 30g을 고기와 섞을 때 잘 뭉치도록 0.3cm 크기의 작은 주사위 모양으로 잘게 썰어줍니다. 야채를 넣어주면 중간중간 야채가 씹히는 식감도 좋고 고기와 두부만 넣었을 때보다 훨씬 촉촉하게 먹을 수 있어 넣어주는 것이 좋고, 야채를 좋아한다면 고기 반죽이 뭉칠 수 있을 정도까지는 야채를 추가해도 좋으니 반죽 농도를 보면서 야채를 추가해 보시기 바라고, 야채가 싫어서 줄이고 싶다면 야채를 줄이고 지방이 어느 정도 있는 고기 부위를 사용하면 촉촉하고 맛있게 드실 수 있으니 입맛에 따라서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두부는 90g 칼끝으로 으깨서 준비합니다. 두부를 모두 으깼다면 정육점에서 다져서 구입한 돼지 뒷다리살 210g을 넣고 두부와 고기가 적당히 섞일 정도로 살짝 다져줍니다. 이제 양념만 해주면 끝입니다. 감칠맛 플러스 소금, 맛소금입니다. 봄동 무침과 함께 먹어야 하기 때문에 살짝 약하게 소금 간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설탕 5g, 간마늘 10g, 후추 톡톡, 참기름 5g을 넣고 손으로 조물조물 섞어줍니다. 1인분만 만들었더니 남는 재료가 꽤 있었습니다. 이왕 만드는 거 재료를 남기지 말고 모두 넣어서 동그랑땡 반죽을 듬뿍 만들고 랩을 이용해서 김밥 모양으로 반죽을 감싼 후 냉동고에 넣어 출출할 때 꺼내서 드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전을 부칠 때 사용할 달걀과 밀가루를 준비하면 준비 끝입니다. 이제 만들어 놓은 동그랑땡 반죽을 적당하게 집어 모양이 잡힐 정도로 손에서 살짝 칠해주고 동그랗고 예쁘게 모양을 만들어 밀가루에 굴려 밀가루를 살짝 털어낸 후 접시에 담아줍니다. 이 작업이 번거롭게 느껴지고 빠르게 먹고 싶다면 숟가락으로 퍼서 밀가루에 대충 굴려 익혀주어도 맛에 큰 차이는 없으니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만들어 보시기 바라고, 고기 반죽을 깻잎으로 감싸주면 깻잎전, 표고에 넣으면 표고전, 고추에 넣으면 고추전, 오렌지에 넣으면 오렌지전으로 드실 수 있으니 좋아하는 재료로 만들어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이제 동그랑땡을 익혀줍니다. 강불에서 익히면 겉은 타고 속은 안 익기 때문에 처음부터 약불로 시작하는 것이 실패 없이 만드는 요령입니다. 프라이팬의 온도가 살짝 오르면 식용유를 넉넉하게 둘러줍니다. 이제 만들어 놓은 동그랑땡에 달걀물을 골고루 묻혀 프라이팬에서 구워줍니다. 프라이팬의 중간 부분은 온도가 높아 빠르게 익기 때문에 비워주는 것이 좋고, 혹시 중간에도 넣어 많은 양의 동그랑땡을 한 번에 익혀주고 싶다면 자주 뒤집어 확인하면서 구워주는 것이 좋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프라이팬에서 이미 다 익혀버렸는데 소금 간이 제대로 안 돼서 짜거나 싱거울 수 있으니 꼭 반죽을 조금 떼어내어 구워서 먼저 맛을 보고 소금 간이 적당하다면 남은 반죽에 달걀을 묻혀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가끔 뒤집어서 잘 익고 있나 확인을 해주면서 노릇노릇 구워주다가 동그랑땡이 노릇노릇 익었다면 넣었던 순서대로 빠르게 뒤집어줍니다. 뒷면도 노릇노릇 구워졌다면 동그랑땡이 익었는지 확인 후 꺼내줍니다. 프라이팬에서 꺼내기 전에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손가락으로 눌러 단단한지 확인하는 방법, 젓가락으로 찔러 젓가락이 따뜻한지 확인하는 방법 등이 있지만
양면이 노릇하게 익은 동그랑땡을 반으로 갈라서 직접 눈으로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미리 한 입 먹을 핑곗거리도 생겨 좋으니 반으로 잘라서 확인하고 팬에서 꺼내시기 바랍니다. 동그랑땡 완성입니다. 이제 동그랑땡을 100배 더 맛있게 만들어줄 봄동무침을 만들어줍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봄동의 밑동이 보이도록 손으로 잡아주고 밑동 부분을 살짝만 썰어줍니다. 펼쳐주면 밑동이 잘리지 않은 작은 잎들이 보이는데 손으로 뜯어낸 후 물에 씻어 물기를 털어 준비합니다. 씻어낸 후 한 입에 들어가는 작은 잎들은 그대로 사용하고 큰 잎들은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 양념을 버무리기 편한 큰 그릇에 담아 준비합니다. 이제 굵은 고춧가루 30g, 간마늘 20g, 까나리 액젓 25g, 설탕 20g, 입에 착착 감기도록 물엿 10g, 깨 2g, 기름진 전을 상큼하게 만들어줄 식초 5g, 마지막 마무리 참기름 5g을 넣고 섞어줍니다. 봄동 무침의 맛과 향도 동그랑땡을 더욱 맛있게 만들어주지만 부드럽기만 한 동그랑땡의 아쉬운 식감에 아삭함을 더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미리 만들어 놓으면 아삭함이 덜해져 아삭함을 최대한 살려주기 위해 지금처럼 양념장과 봄동 손질만 해서 잠시 보관했다가 동그랑땡을 다 만들면 봄동에 양념만 넣어서 빠르게 무쳐 바로 드시면 정말 아삭하고 맛있게 드실 수 있으니 마지막에 만들어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이제 봄동에 양념을 묻혀주면 요리 끝입니다. 이제 봄동과 동그랑땡을 예쁘게 담아줄 시간입니다. 부드럽고 촉촉함이 살아있는 동그랑땡과 아삭하고 상큼한 봄동 무침의 만남. 7월 칠석 견우와 직녀 만나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만나기 힘들어. 1월에서 4월까지만 만날 수 있는 조합. 이 조합으로 한번 먹어보면 여름 가을 내내 봄동 제철만 기다릴걸? 갈비 같은 설날 음식과도 잘 어울리는 봄동 무침. 동그랑땡과 함께 상다리 부러지도록 차려서 전에 단짝 시원한 막걸리 한 사발과 함께 맛있게 드시고 즐거운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